자, 그러면 cost benefit ratio부터 보겠습니다. 이 ratio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거 보이시죠? 자, 이 가끔씩은요, cost to benefit ratio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to는요, 비율을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3대 1이라고 하는 스코어로 우리가 이겼다 졌다 할 때 있잖아요. 3대 1, 영어로 3, 2, 1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러니까 자, 비용 대 편익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ratio라고 하는 단어는 다음 회차에서 그 어원을 갖다가 밝혀주면서 설명을 갖다가 아싸라게 할 겁니다. 오늘은 일단은 외우세요. 우리가 모든 걸 처음부터 다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외우고 나중에 다시 보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cost benefit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분자를 분모로 나눌 때 쓰는 공식이죠. 그쵸? 우리 물리나 화학에서 이런 거 많이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떨 때 분자를 분모로 나누느냐? 경제학에서 모든 거시경제, 미시경제 지표를 구할 때, 지수를 구할 때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수학에서의 기울기라든지 반드시 분자로 분모로 나누는데 왜 그러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경제학 수업을 지금 할 게 아니니까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첫 번째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분자를 분모로 나누는 이유 첫 번째 무엇이냐? 분자가 분모의 몇 배냐라고 하는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나눕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에 코스트하고 베너핏이 있는데 그 코스트 나누기 베너핏 하잖아요. 그럼 그 값이 1이 기준이에요. 1이다. 그럼 뭐예요? 분자하고 분모의 값이 같죠? 만약에 그 값이 1보다 크다. 그럼 분자, 코스트가 베너핏보다 큰 거죠. 고통이 더 큰 거죠. 만약에 1보다 작다. 그러면 분모가 더 큰 거죠. 베너핏이 더 큰 거죠. 그쵸? 요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1차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거의 기울기 값이에요. 아셨죠? y2-y1을 x2-x1으로 나누는 이유, 바로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기울기가 1보다 크냐 작냐를 갖다가 결정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비율이, 이 공식이 되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말로 암기하시죠. 비용 대 편익 비율, 비용 대 편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툴을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1보다 작다면 go 하는 것이라고 아까 얘기했고, 거꾸로 1보다 작다면 이거는 no go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no go라는 말도 관용 어구입니다. 외우십시오. no go 가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제가 지어낸 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 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에 도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아본 거예요.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이 건설되어야 하는 걸까? 우리나라에 고속도로 많은데 몇 개나 만들어야 돼? 몇 킬로나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자, 요거를 어떻게 편익 분석하는지를 여러분에게 맛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알프레드 마샬 이래로 그 수치, 그러니까 그 가격 변수에 해당하는 거는 전부 세로 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가로축에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수요 곡선은 뭐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서 뭐 수요량이 변동하는 거니까 가격이 먼저 움직이니까 X축처럼 이 가로축에 쓰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경제학에서는 모든 가격 변수는 세로축에 쓰도록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환율, 임금, 가격 전부 세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 횡축 그 가로축에다가는 수량 변수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무엇이냐면 고속도로가 얼마나 많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수량입니다. 고속도로를 개수로 따질 수는 없는 거니까 킬로미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뭐 몇 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말로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지금 태그가 붙어 있냐면 MSC라고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Marginal Social Cost라고 한다고 그랬죠. 사회적 한계 비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비례합니다. 즉슨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한계 비용이 증가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경제학에서는 이런 일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요? 먼저 우리가 고속도로를 깔려면 고속도로가 필요한 곳과 또 고속도로에 적합한 곳을 먼저 선정해 가지고 깔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정책 위반자라면 그러다가 점점 그러한 도로가 줄어들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죠. 고속도로에 적합하지 않은 땅을 뺏어오려고 하니까 소유자들이 막 개겨. 그럼 토지보상금 더 줘야 되죠.
거기다가 터널 뚫어야 돼. 거기다가 또 무슨 뭐 저기 산 깎아야 돼. 거기다가 뭐 바다 위를 건너가는 다리 건설해야 돼. 자, 그러니까 점점점 비용은 증가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10시간 하루에 공부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2시간을 공부하는 힘이 맨 처음에 2시간을 추가적으로 놀다가 띵가띵가 놀다가 2시간 하는 것보다는 훨씬 힘들 거예요. 직관적으로 느낌 오시죠? 그래서 한계 비용은 갈수록 증가합니다. 자, 거꾸로요. 마지널 소셜 베너핏이라고 하는 사회적 한계 편익은 감소한다고 보는데 이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한계 효용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많이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니 고속도로 지겹다. 고속도로 그만하고 이제 철도 타고 가자. KTX로 바꿔 타는 게 어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작대기 두 개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오른쪽 하향하는 이 MSB가 수요 곡선이고요. 그 올라가는 MSC 곡선이 공급 곡선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했을 때는 말이죠. 경제학에서는 되게 그 농담들이 되게 많은데 경제학자들 되게 비꼬는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앵무새라 할지라도 수요와 공급이란 말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앵무새는 경제학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앵무새한테 말을 가르쳤어. 수요, 수요, 공급, 공급.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우, 경제학자야. 이런다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경제학자들이 수요 공급만 얘기한다. 뭐 이걸 비꼬고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기에서 Q1 지점에서 우리가 이 고속도로를 깔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북한이라고 봅시다. 북한은 고속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쭉 한번 위로 당겨 봅니다. 수량은 결정했으니까 그때 가격을 보자 이거예요. 가격 변수를. 자, 그랬더니 맨 처음에 부딪히는 이 MSC 점, 고점이 뭘 나타내냐면 사회적 한계 비용이라는 달러 값을 표현해 줄 겁니다. 고속도로를 이 정도 지으려면 추가적으로 이 정도 돈 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랬어? 사회적 한계 편익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아, 이 정도 고속도로 수량이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느끼는 기쁨은 이 정도죠? 라고 얘기합니다.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 아니야, 남학생, 여학생 다 할 거 없어. 아무튼 다 물어봐. 아,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만족을 돈으로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해외여행 가는 것과 해외여행 가서 가는데 100만 원이다. 고속도로 타고 놀러 가는 것과 이 두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이 설문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말이죠. 해외여행 가는 것을 포기하고 고속도로를 타고 뭐 여행 가죠. 뭐 이렇게 되는 거를 그 지점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대체제라고 하는 걸로 간접적으로 찍어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이 이 정도 만족을 할 것 같다라고 그걸 갖다 계산해냅니다. 대체제를 통해서. 그래서 경제학자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고 믿는 악마들이에요. 악마. 자, 귀여운 악마예요. 자, 그러면 우리 Q1에서는 이렇게 되었는데, Q3에서는 거꾸로입니다. MSC가 MSB보다 큽니다. 자, 뭔 말이냐? Q1 지점에서는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추가적인 만족이 고통을 뗀, 자, 고통이 뭐냐면 추가적인 비용이에요. 살이 떨어져 나가는 예산 지출. 요거를 빼고 났더니 순이익이 남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지어야 되죠. 자, 그런데 Q3는 어때요? 거꾸로죠. 지을수록 고통이 커지죠. 그만해. 우리 저희 고속도로 그만하란 말이야. 우리 KTX 탈 거야, 비행기 탈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줄여야 되겠죠. 그만 짓고 이제 그만해. 이제 그 고속도로였던 거 이제 저기 비행장으로 바꾸거나 뭐 저기 뭐 딴 걸로 해. 뭐 저기 뭐 없애버리고 뭐 저기 뭐 자전거 종주길 뭐 이런 걸 만들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멈추는 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냐면 Q2 지점이에요. 바로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MSB와 MSC가 만나는 점, 바로 이 점 Q2에서 멈추어야 최대 다수가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이지 않고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구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요걸 바로 네,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그 단어가 될 거예요. 땡땡땡땡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cost benefit을 갖다가 어떻게 계산을 때리느냐의 예를 갖다가 제가 아싸라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비문학에도 나올 겁니다. 이미 봤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를 뭐 이렇게 선택을 하신 분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그 껄쩍지근했을 거거든. 그래서 오늘 제가 아싸라게 표현해 드렸으니까 애니메이션으로요.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돌려보시면 그럴듯해. 걔들의 생각이 뭐 그렇겠군. 이런 정도까지는 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 포인트는 영어입니다. 용어로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 단어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머리에. 금방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맹탕이 되어가지고 시험 보러 가게 돼요. 우리는 이제 그 악의 사슬을 끊었어요, 오늘. 반복적으로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cost benefit ratio 그 비율을 갖다가 계속 측정해 보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analysis라고 부릅니다. 자, analysis예요. 펜으로요. 액센트 위치에 빨간 펜을 찍는 습관을 들이세요. 제가 이걸 일일이 찍지 못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말은 그 낼 왔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어떻게 표시할 방법이 없어. 그 이제 뭐 이렇게 이 인토네이션 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내가 불러주면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게 표시하시거나 이렇게 딱 찍거나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여기에 액센트가 있다 해서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거를 발음하거나 쓰지 못하면 여러분 이건 죽은 영어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발음하십시오. analysis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뭐라고 제가 써놨어요. 이 표현 모르면 수능 장사 못한다. 못합니다. 네, 오늘부터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대 편익 분석이라고 얘기하고요. 아까 얘기한 이 고속도로를 얼마만큼 지어야 되라고 할 때 계속 계산기 때리는 거 있죠.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maximize utility. 효용을 극대화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만든다. utility maximization. 요 두 단어. 굉장히 수능이 좋아하는 epithet, 상용 어구예요. 이거 모르시면 안 돼요. 자, 이거를 갖다 우리나라 말로 뭐라 표시한다고 그랬어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용 극대화라고 길게 설명해 줄 때가 있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너무 벤담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좀 완곡하게 표현해 주는 거지.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이 못 알아쳐먹게 만드는 거야. 사회 구성원 전체의 효용 극대화. 하다가 뭔 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공리주의. 저런 얘기예요. 저울질.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계속 저울질을 하면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